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5%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으실 겁니다. 뭐 최근에 안 좋기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처럼 뭔가 좀 너무 큰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은 고가에 좀 물려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반등을 줬을 때는 이 구간에서 물린 물량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고가를 보면 그쵸, 58만 원이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싸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따지더라도 한 30% 이상의 조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기 그쵸, 20만 원 초반 그리고 시가총액이 20만 원 초반 중반대에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2월 달에도 그랬고요. 12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쵸? 12월 달에는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 구간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월 달 있죠. 두 달 이후에 나왔었던 그 상황은 오히려 악재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당연히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그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또 빠졌고 지금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자고요. 11월 달에 저가를 만들었었던 거 빼고 여기는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 때문에 반등을 했다면 시장에서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의 고점 여기 대략 한 34만 원,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한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때 뭐가 나왔었느냐?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터졌습니다. 연간 따지면 8에서 9조.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23년도에 형성되어 있었던 17만 톤에서 18만 톤 정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모두 다 쏟아 부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주 계약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반등 나오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적자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뭐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호재가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악재가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그런 상황, 오늘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뭐겠습니까?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테슬라의 실적이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9% 하락, 저가 전기차 등 수입성에 집중하겠다. 이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즉 모델 2를 내보내겠다는 건데 모델 2가 실제로 머스크 입에서 나왔죠. 이제 내년 초에 신제품을 발표를 한다고.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쵸, 본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분기 매출 4년 만에 첫 감소,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에, 그쵸?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있죠. 13%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랐다고요. 2월 달에 에코프로 BM의 움직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양극재 수요가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반영한다? 선반영했다. 이미 다 반영을 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됩니까? 전기차 시대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전기차 시대는 왜 오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환경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장, 뭐 폐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까요? 이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도한 움직임에 대한 결과치를 우리는 봤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자, 그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매매한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보면 STX 조선을 매매를 한 결과 오늘 10%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금양 제가 3월 달에 강한 구간, 그쵸? 강한 구간. 딱 갭이 발생한 그 시점에 공략을 해서 15%의 수익을 내고 눌림목 구간에 다시 공략한 결과 이쪽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익난 부분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15% 수익을 보고 12% 손실을 보고 금양입니다. 금양. 그쵸? 왜 제가 에코프로 BM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양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느냐. 에코프로 BM은 금양보다 당장에는 약합니다. 금양은 469에 대한 이슈, 그쵸? 4695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양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룹화해서 묶여서 움직인다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금양이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갖춰 날 때가 됐어요. 에코프로 머티까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를 만듭니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하면 양극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될까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평가치,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치가 에코프로 BM의 50%될 때까지는 에코프로 머티의 움직임은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다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차를 두고 내가 물량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이제 62평을 돌파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선반영, 그렇죠? 타점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고,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에서 선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오늘 테슬라의 실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이 내용, 그러니까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정확하게 오늘 STX중공업을 매매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계속해서 조선주를 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조선주 다음은 2차전지. 아까 전에 금양 매매한 거 보셨죠? 금양과 에코프로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로 이어지는 2차전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식은 주도주가 발생을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고, 그 기준치가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대입하면 뭐예요? 첫 번째 단계 62평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게 되면 정작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2차 전지에 대한 내가 물려 있다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효율을 높이는, 그렇죠?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타점, 이걸 모두 다 이해하려면 타점에 대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은 왜 오를까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려면 전기차 시대가 아예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정부 정책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진행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제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개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이 너무 증폭돼 있었고,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조정이고요. 그 조정도 이제는 끝났고 실적이 꺾이면서 반등을 하는 상황을 에코프로 BM도 만들었고 테슬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비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 요즘에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반등을 한 건 테슬라의 영향이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부분은 그쵸? 이미 실적이 좋지 않을 걸 우린 알고 있었다. 그걸 어디서 봤어요? 주가가 사전에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그 부분, 그쵸? 시간에서 13%, 막 15%씩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당연히 하락하면서 발생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걸 23년으로 돌려서 보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움직였었던 첫 번째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이용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